모닝 브리핑입니다. 이 하반기의 첫 거래일 그 스타트는 비교적 무난했죠. 네, 맞습니다. 월요일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폭에서는 온도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으로 매수세가 쏠리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자금 안에서 6월 후반부터 수급 변화의 감지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도 낙폭 과대주들의 키 맞추기 장세가 지속될지 여부 주목해 보시면서 한번 오늘장 대응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장도 분기가 바뀐 걸 감지하고 있나 봅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가니 알잘 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공기의 결을 바꾼 시장. 특별한 대외 변수가 부재했던 가운데 기관의 매수로 상승 마감했던 전거래일 한마디. 주전 선수 교체로 출발한 하반기의 첫 거래일입니다.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음식료,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가 수출 데이터 지표 발표에 뉴스에 파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 낙폭 과대주들이 그 공백을 메꾸며 힘을 내줬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 또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간 코스피의 지수 탄력 대비 HLB와 엔캠이 7% 급등한 코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이 더 돋보였던 월요일장. 더 구체적인 수치와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비교적 한산했던 거래 속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542억 원 순매수하며 0.23% 올랐고요. 7거래일 만에 2,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은 매도했으나 코스닥과 코스피 선물은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0.80% 오른 84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앞서도 언급했듯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특히 코스닥 지수 상승 기여도 상위 16개 종목을 살펴보면 모두 2차 전지 밸류체인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장을 움직인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비만 치료제 CXL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특허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며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유한양행가 지난 1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는 인벤티지랩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펩트론도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CXL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는 CXL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5일에는 업계 처음으로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인 레드햇이 인증한 CXL 인프라를 경기 화성 캠퍼스 연구시설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으로 CXL 시장이 본격 개화할 거란 전망이 등장했고요. 이에 따라 오킨스전자는 17.3%, 엑시코는 16.9%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에 종전 이후 재건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이동통신 안테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휴림네트웍스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아스콘 제조기업인 SG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월요일장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신차 등록 증가 소식 속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2차 전지 관련 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던 로봇주도 강했죠. HLB 그룹주를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주들의 동반 상승도 돋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정된 자금 속 주도주들의 수급 공백을 그동안 쉬어갔던 섹터가 메꿔주는 그림이 포착되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하반기에는 다르다. 그리고 그 부분은 6월부터 증명이 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의약품 시장, 바이오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전날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배경이 되어준 요소들로 출발을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7월 1일 전거래일 6월 수출입 데이터가 섹터별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반기 수출입 모두 확인이 된 건데요.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완제 의약품 수출이 전월 대비 MOM 60% 이상 증대됐습니다. 우리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발표됐을 때도 이번 달 심상치 않을 것 같네 했던 게 확실히 증명이 된 거였죠. 6월 완제 의약품 수출 전월비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바이오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젯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비만 치료제 기업 일라이릴리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6월을 마무리하며 살펴본 일라이릴리의 주봉 차트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라이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티르제파티닌은 5월 중국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졌고 젯바운드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중국 승인이 예상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오픈AI랑 손을 잡고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이번에 테슬라를 제치고 S&P 탑10 종목에 편입이 됩니다. 또 하나의 상승 배경은 HLB 자회사의 중국 항서제약 미팅 이슈건도 있었겠지만 주가가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는 셀트리온의 개별 이슈에서 좀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진펜트라, 셀트리온이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의 하나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이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 보험사 환급이 본격화되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에서 매출 확대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합병 이후 이렇다 할 호재가 없이 횡보를 이어갔던 셀트리온의 담비 같은 소식은 이 전반적인 섹터에 온기를 더해줬고요. 올해 하반기 진펜트라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가 찍혀주며 또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상존해 향후 주가 향방에는 그린라이트가 켜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배경 중에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numbers, 이 숫자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장세가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 수출 부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잠정치 안에서도요. 그 다음 페이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완제의약품이 구분돼서 그러니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이 구분이 돼서 발표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원료의약품은요. 말 그대로 의약품의 약효를 나타내는 주 성분으로 들어가는 원료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재료를 말하는 거죠. 완제의약품은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완성된 하나의 약을 완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에서 완제의약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6월 수출 잘 나왔다고 했죠. 그거는 완제의약품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왼쪽이 원료의약품의 수출 데이터고요. 오른쪽이 완제의약품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어떻습니까? 원료의약품은 파란 막대 그래프가 지금 수출 금액, 빨간 그래프가 수출 단가인데 둘 다 어떻죠? 우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죠. 원료 수출은 부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은요. 완제의약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증가 수준을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분명 원료와 의약품, 완제의약품을 구분해보니 상반된 지표 흐름이 나왔건만 어제 시장에서는 낙폭과대주들의 키맞추기 인식 속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나 할 것 없이 개별 이슈와 함께 더해져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원료 수출은 아직 완제품 수준만큼 올라오진 못했지만 전반적인 제약 분위기 섹터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업계의 해외 기술 수출이 6월 들어서 급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달에만 국산 바이오업계의 해외 기술 수출은 총 4건이 공개가 됐는데 상반기에 이뤄진 주요 기술 거래가 총 8건임을 고려하면 이 중 절반이 모두 6월에 성사가 됐던 거죠. 지난 1월로 돌아가 보시면은 LG화학이 있었죠. 2월에는 알테오젠이 있었습니다. 3월 아리바이오에 이어 이렇게 6월에는 지노맨 컴퍼니, IM바이오로직스, 에이프릴바이오, 이수앱지스의 기술 수출 소식이 들려온 건데 작년에 비해 기술 수출의 건수는 줄었지만 계약 규모가 워낙 1조 원이 넘는 등 빅딜이 포함돼 한국의 기술력이 과거 대비 높게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하반기 기술 수출된 물질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까지 도약하는 사례가 나올지에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관련주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허가 신청이 완료된 스텔라라 그리고 아템나, 아일리아 등의 허가 획득이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돼 추가 성장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진펜트라의 본격 실적 성장도 예상되는 상황 속 전거래일 주가는 5.6%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만드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항암제도 만드는 기업입니다. 면역 조절 항암 신약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한양행 볼까요? 렉나자 관련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의 병용 요법에 대한 승인 여부가 올 8월 나올 예정입니다. 주가는요, 작년 10월 전고점에 바짝 다가선 모습, 어제 83,8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주가 4% 넘는 반등은 나왔지만 6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과연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올 하반기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장악해준다면, 또 빅딜 기술 수출 뉴스가 연이어 터져준다면, 그리고 수출까지 지속적으로 잘 찍힌다면 우리는 하반기 모처럼 제대로 된 제약바이오 상승장을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하반기 제약바이오주들의 대세 상승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은 600억 원대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대상은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판매 및 공급 지역은 국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명 소노그룹 계열 호텔 리조트 운용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JKL 파트너스는 티웨이 항공 주식 약 3,209만 주를 소노인터내셔널에 매각했는데요. 한편 관련해서 JKL 파트너스가 오는 9월 말 티웨이 항공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할 가능성 또한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텍스프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황금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운영자금 약 1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43,300원입니다. 또 올 상반기 IPO 시장 대여 중 하나인 시프트업이 오늘부터 내일 양일간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세 곳을 통해 진행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합니다. 조선주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함께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밤사이 테슬라가 또 한 번 6%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십년물 국채금리가 4.4% 재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6% 급등이 지수 상승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자, 과연 전날 반등해주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비롯해서 지금 자율주행 섹터까지 오늘은 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 로봇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 탄력을 받아갈지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